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동식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학적 글쓰기를 할 때 이제 쉽지 않은 것이 저자들의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사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이제 서양 학자들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평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동식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렇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진위를 결정하고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서양 학자들은 절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신동식 목사님께서 서양은, 유럽은 그 신학이 다를 때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던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분석이다. 모든 그 문화의 그 전쟁의 피해 문화가 피해된 잠재된 문화가 모든 사회에 있거든요. 일본도 전쟁, 사무라이의 피해에 의한 문화의 습성들이 그 생활 패턴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쟁에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습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도 유럽 이쪽도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되고 이제 한 200년 동안 종교전쟁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1700년대까지 200년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0년 정도의 종교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이제 죽이고 그런 전쟁을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을 해서 어느 한쪽이 이겼다면 이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결국 비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호 간에 그 냉철한 비판을 감추는 그러한 글쓰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양사를 이해할 때 중요한 연도, 우리가 이렇게 그 변화되는 연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를 야스퍼스는 BC 600년부터 400년까지 이때를 이제 그 차축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 중세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기,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는 그 연대 설정하는 그 설정선이 있죠. 그 설정선 넘어가 전과 후는 의식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의식체계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학에 잘 나타나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를 바뀌었지만 자기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거 이제 시작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도 독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쟁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붕괴될 징조에 이르렀고, 결국 이제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현재 독일의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48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상적 분기점이 아니고 전쟁에 의해서 쌍방 간에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승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88년 이제 잉글랜드의 명예혁명이거든요. 그래서 1688년에 이제 잉글랜드가
명예혁명을 한 것인데, 그때만큼만 해도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제 잉글랜드가 점령을 해버렸죠. 그러나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저항을 하던 그러한 때예요. 그러나 이제 1688년 명예혁명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이제 종교 명예혁명이거든요. 그때 이제 명예혁명 때 왕이 더 이상 종교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영국은 국교의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교의 정책은 유지하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국가가 박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종교 관용적인 정책을 쓴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이것이 혁명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100년 정도의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13개주로 식민지 주를 형성해서 잉글랜드 식민지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독립 이전과 이후의 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독립 이전의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현을 한 겁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크로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얼마나 이제 과격한 행동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크로멜은 이제 약 10년 정도의 왕이 없는 나라를 유지했죠. 그리고 미국 자체는 왕이 없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다. 왕에게 분리된 나라. 그래서 왕이 아닌 나라를 만들겠다.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한 꿈을 실현시켜 버린 것이 미국이란 나라죠. 미국 독립은 단순하게 독립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충격이에요. 왕이 없는 국가가 있다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간 저는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격이 그때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해줬던 프랑스에게 전이가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도 왕을 죽이고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가 나오게 된 것이 근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제도가 매우 특이한 것이죠. 일본도 메이지 혁명 때 왕을 없애지 않았어요. 지금도 왕이 있어요. 우리는 천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일왕이죠. 왕이지 무슨 천왕입니까? 왕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들이 이제 지금은 곳곳에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겪은 그러한 나라들은 왕이 없죠. 그러나 이제 왕보다 더 강력한 독재자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들도 왕이 없죠.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들은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왕이 없죠. 그러나 왕이 있었던 나라를 살아본 적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여전히 왕이라는 그 문화적인 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학자들이 타인에 대한 정죄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만 쭉 제시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정말로 답답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신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서양 학자들은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서양에서 배우신 분들이 이제 그 서양의 라인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서양에 있는 분들은 자기 라인을 다 알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방 문화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서양 문화의 유구한 흐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동양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짧은 기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시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리, 서양의 라인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공부를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과격하게 OX를 넣어서 이제 학문을 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동식 목사님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거, 이제 서양 학자들의 글쓰기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공격하지 않는 거,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공격을 합니다. 그분들이 학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잘 모른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양 학자들의 글쓰기를 열심히 탐구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글쓰기를 만들어내서 좋은 학문의 체계들을 이룬다면 우리 한국이 서양에게도 중요한 기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